2가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자, 힘 나오고 시간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 면적에 해당하는 건 충격량이 되겠죠. 면적이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힘 곱하기 이게 이제 면적이니까 우리 힘 곱하기 시간을 충격량으로 했었죠. 충격량이 곧 운동량 변화량이다. 변화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처음 T일 때는 요만큼의 운동량 변화량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 FT만큼 이만큼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긴 거고, 2T일 때는 요만큼의 운동량 변화량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냐면 EFT 이렇게 되겠네요. 처음에 가만히 놓았으니까 정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 보면 정지였다가 그러니까 0초에서 t초가 되면서 운동량이 얼만큼 변했냐면 2분의 1 ft만큼 운동량이 변했고요. 0에서 2t가 되면서 운동량이 2ft가 됐어요. 근데 운동량이 곧 mv니까 여기는 m에다가 4배니까 4v 이렇게 되겠죠. 운동량 변화량 물어봤으니까 2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크게 이상한 거 없죠? 2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전필 속력 2m/s로 지나는 거고 있고요. 힘을 이런 식으로 지금 주고 있어요. 그리고 Q까지 이동하는 동안 F의 크기 시간대 나타낸 게 지금 요거라고 합니다.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기억부터 차이를 볼게요. 1초일 때 1초면 여기죠. 1초면 힘의 크기가 2N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가속도 크기 물어봤죠. F는 ma. 그럼 이때 적용한 힘이 2N, 그리고 질량이 kg이니까 가속도 A는 1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니은 운동량의 크기는 5초일 때랑 2초일 때 비교했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5초일 때면 요만큼의 충격량을 받은 뒤죠. 그럼 충격량이 얼마냐면 2, 4니까 이쪽이 4, 넓이가 이쪽이 4고, 사각형 넓이가 3, 4, 12에서 총 16의 운동량 변화량이 있는 거예요. 델타 P가 16이에요. 그럼 처음 운동량이 얼마냐면 4니까 4에서 16만큼 운동량이 변했으니까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됐을 거냐면 20이 됐을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20kg m/s의 질량이 2kg이니까 그러면은 속도는 10m/s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운동량을 물어봤군요. 그럼 운동량이 20이 됐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2초일 때는 이때만이죠. 운동량 변화가. 그럼 2초일 때 운동량 변화가 4니까 지금 처음 운동량이 4였거든요. 처음 운동량 4에서 델타 P가 4니까 더하면은 P가 8이 됐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네요. 킬로그램 미터/세크. 자, 그러면 운동량 크기 비교를 했으니까 이때는 8, 이때는 20. 그러면 4배가 아니죠? 4배가 아니고 2.5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니은 이상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P에서 Q까지 물체받은 충격량의 크기, P에서 Q까지 그때가 지금 요만큼이니까 이때 총 충격량 둘이 더하면 되죠. 아까 4랑 12 더하면 16. 디귿 맞네요. 그럼 기억과 디귿 3번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3번 문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질량이 4m인 OV 가고 있고요. 충돌 후 B는 플러스 X 방향으로 EV로 가고 있다라고 했어요. 옳은 거 골라라. 그럼 이런 건 보통 충돌 전후 운동량 보존을 생각해 보면 충돌 전 해볼게요. 전에는 B는 정지해 있으니까 A의 운동량이 전체 운동량이죠. 그러면 MOV 총 운동량이 OM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후는 일단 후에 A의 속도 안 나왔으니까 M하고 V 프라임 이렇게 쓸까요? 플러스 B 같은 경우에는 4M 그리고 속도가 2V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5MV고 얘는 지금 8MV니까 몇 배 차이는 3배. 3이 이게 적어야 되겠네요. 여기서 V 프라임 M이
여기 마이너스 3nv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 v가 v'이 마이너스 3v다. 다시 말하면 충돌 후에 a는 d로 3v만큼 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충돌 후 속력만 비교하면 얘는 3v, 얘는 2v 됐으니까 a가 b보다 크다. 속력은 더 크다 맞고요. 충돌 후 a는 뒤로 가고 있다 맞고요. a가 b로 또한 충격량의 크기는 b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말해야 되고, 혹은 운동량 변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얘가 서로 부딪혔을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니까 같을 거고요. 힘 같을 거고, 충돌하는 동안 접촉해 있는 시간도 같을 거라서 결국에 충격의 크기는 같아요. 크다가 아니고 같다인데, 이왕 우리가 계산해 볼 겸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죠.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4m인데 속도가 0이었다가 2v가 됐죠. 그러면 운동량 변화량이 0이었다가 2v 하면은 총 운동량 변화량이 8mv죠. 이게 지금 델타 PB예요. A 같은 경우에는 5v였다가 마이너스 3v가 됐으니까 m에다가 델타 v가 이것도 8v 되겠네요. 왜냐면 5v였다가 마이너스 3v니까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8v죠. 운동량 변화량은. 그래서 델타 PA는 마이너스 8mv다. 그러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다. 크기는 같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이거 디귿 아니고 기억과 니은 3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볼게요. A가 P의 운동량으로 앞으로 가고 있고, 지금 뭐 다른 말 안 나왔죠? 근데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크기가 B가 A의 3배래요. 그럼 충돌한 후에 B가 운동량이 3배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충돌 전 운동량 총합이 P죠. 왜냐하면 B는 운동량이 없으니까. 그럼 후에도 PA 더하기 PB의 운동량은 P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처음 운동량이 P니까. 근데 3배라고 했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방법이 어떻게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게, 둘 다 앞으로 가고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둘 다 운동량을 P를 3대 1로 나눠 가져야 되니까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겠죠. P가 얘 3배를 했으니까 4분의 3P A를 먼저 써야 되구나. 4분의 1P 더하기 4분의 3P 해서 P다. 요게 A고 요게 B인 경우, 그러면 B가 A의 3배니까 이런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A가 부딪히고 나서 D로 가고, A가 D로 가고 B가 앞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A가 B의 3배여야 돼.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는 D로 가니까 마이너스 P 제로, 그리고 B는 앞으로 가요. 그러면 크기가 3배니까 3P 제로, 요게 P가 되는 방법이 있겠죠. 결국에 이 P 제로가 P니까 P 제로가 이 P 제로가 P니까 P 제로가 2분의 1P. 다시 말하면 이제 2번은 지금 어떤 경우냐면 D로 2분의 1P, 그리고 앞으로 2분의 3P. 그러면 결국 둘이 더하면 이건 D로 가니까 마이너스, 얘는 앞으로 가니까 플러스. 그러면 결국 얘도 P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 빨간색 방법 아니면 이렇게 분홍색 방법 둘 중 하나일 거예요. 둘 중에 뭐가 답일지는 지금 모르는데,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보는 건 이거예요. 충돌하고 나면 누가 더 빠를까요? A가 와서 B랑 충돌을 탁 했어요. 근데 충돌하고 나서도 만약에 A가 B보다 앞으로 가는 속도가 더 빨라버리면 계속 충돌이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 충돌하고 나면은 B가 A보다 더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만약에 1번이라면 B의 속도가 A 속도보다 빨라야 되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A가 더 빨라버리면, 충돌 후에 A가 더 빨라버리면 A가 계속 B하고 달라붙어서 같이 가야 되니까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1번이 과연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4분의 1P, 4분의 3P인데 지금 3배 차이 나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A가 지금 3P
4분의 3p고 얘가 4분의 1p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지금 이게 5m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겠죠. 4분의 3p는 5m에다가 v b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4분의 1p는 m v a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v b가 클까요? v a가 클까요? m은 똑같으니까 일단 무시한다고 치더라도 v a가 여기서 계산해 보면 4m분의 p고요. 여기서 VB는 얼마가 나와요? 이렇게 놓고 해볼까요? VB는 20m분의 3p가 되죠. 누가 더 큽니까? VA가 더 크죠. 얘는 지금 20분의 3, 이거는 20분의 5니까 VA가 더 크죠. 근데 이 경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나면 A가 더 느려야 되니까, 혹은 뒤로 가거나. 그래서 1번은 이 조건은 맞는데, P가 A의 3배라는, 이 운동량의 3배라는 조건은 맞는데 일반적인 상식에서 둘이 부딪히고 나면 앞에 놈이 더 튕겨 나가야 되니까 1번은 말이 안 되는 방법인 것 같고, 결국 이 경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아까 1번 방법이 안 되니까 이제 2번 방법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얘가 이쪽으로 2분의 1p로 가고 있고요. 얘가 앞으로 2분의 3p로 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2분의 1p가 m의 va다. 그리고 2분의 3p가 5m의 vb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va가 얼마예요? va가 2n분의 p다.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vb가 10n분의 3p다.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그럼 속력이 몇 배 차이 나요? 속력이 va가 vb의 3분의 5배다. 그럼 3분의 5 곱해볼까요? 그럼 약분하면 2n분의 p 탁 나오네요. 기억은 맞는 말 같고요. A하고 B 운동 방향 반대다. 하나는 뒤로 하나는 앞으로니까 반대다 말할 수 있고요. A 운동량 크기는 2분의 1이다. 이것도 맞는 말. 답은 5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5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 여기 송철 달려있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A가 더 빠르니까 오다가 부딪히겠죠? 최대로 압축된 순간입니다. 압축이 됐으면 둘이 달라붙어 있겠죠. 그래서 둘이 붙어서 같은 속도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현재 이때 충돌 전 운동량을 생각해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M8V 더하기 B 같은 경우에는 5M2V 해서 총 18MV다. 이게 이제 충돌 전 운동량이고요. 충돌 후 운동량은 뭔지 모르겠지만 둘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고요. 둘이 같이 붙어서 움직이니까 속도가 같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충돌 후에는 질량이 둘이 붙어 있으니까 압축된 순간 이때 순간이구나. 압축 순간. 이 순간에서의 운동량 물어봤으니까 이 순간에는 압축된 순간 질량 두 개 같이 움직이니까 총 6m이 움직일 거고, 그때 속도는 뭔지 모르지만 운동량은 항상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둘이 같아야 된다. 이거는 3V다. 이렇게 쉽게 예상할 수 있겠네요. 답은 2번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이에요. 6번 문제 보시면 여기 문제에 뭐가 나오나요? 플러스 방향은 각각 얘는 F 주고 얘는 EF 줬어요. 동시에 작용했더니 A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 B는 여기를 지났다. 그래서 이 거리 P에서 Q까지의 거리와 Q에서 R까지의 거리는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걸리죠. 이것도 T 걸렸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T초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이동 거리를 보고 한번 예상해 볼게요. 속도 시간 그래프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많이 했잖아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먼저 그려볼 건데, 속도 시간 그래프예요. 일단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면, 일단 T라는 시간이 돼서 T라는 시간 동안에 속도가 V가 됐어요.
0부터 왜냐면 가만히 놓았으니까 정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이 거리 PQ 사이 거리겠죠. 이걸 이제 L이라고 하고 이제 이것도 거리 L이라고 한다면 L만큼 움직였어요. 근데 같은 시간 동안에 B는 2배를 가야 돼요. 같은 시간 동안 2배를 가야 되니까 얘는 높이가 2V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삼각형 넓이가 2배가 되니까 높이가 2배 돼야겠죠. 여기도 이제 L이겠지. 그래서 이런 상황이구나. 그러면 I의 속도가 2V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돌아와 보죠. 어떻게 돌아와 볼 거냐면 이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운동량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 PA의 운동량 변화량은 FT예요. 왜냐하면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근데 이게 MA의 속도 변화가 V가 됐죠. 얘 같은 경우에는 델타 PB는 EF에 힘을 가했고 T라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갔더니 MB의 EV 된 거죠. 속도가 EV가 됐으니까.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이게 FT니까 FT가 EFT가 됐더니 이렇게 됐네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식은 MA가 MB랑 같구나라는 거죠. 왜냐면 약분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AB의 질량은 같다. 기억 맞는 말 될 거고요. R에서 B의 속도 EV다. 뭐 EV 나왔고요. P에서 Q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에서 Q까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P가 A 루트 2배다. 루트 2배인가요? 지금 이걸 따져줘야지. P에서 Q까지 받은 충격량. P에서 Q까지 받은 충격량이면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렸냐를 따져줘야죠. 그치? 그러면 L만큼 간 거리예요. L만큼. 그러면 한번 여기서 한번 구해봅시다. 요게 지금 B인데 B가 지금 P에서 Q까지만 간 거리.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에서 탁 끊어서 거리가 L 된데를 찾아보죠. 거리가 L 된데 어느 순간 딱 자르면 요게 넓이가 L이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L. 근데 이 전체 삼각형이 2L이잖아요. 그럼 이게 L이어야 되니까 넓이가 절반.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루트 2분의 1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루트 2분의 1t. 그럼 여기도 루트 2분의 1 곱하기 2v겠죠. 왜냐하면 지금 t일 때 2v니까 루트 2분의 1t면 여기도 루트 1분의 1 곱하기 2v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 결국 계산해주면 루트 2v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충격량은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운동량이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 운동량이 m의 루트 2v 된 거네요. 그러니까 루트 2mv다. 그러면 A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운동량 변화량이 mv잖아요. 속도가 v가 됐으니까. 그럼 mv인데는 루트 2mv니까 루트 2배다. 디귿도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맞는 거 기억, 니은, 디귿 다 골라주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한 거 없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다음 거 문제 보겠습니다. 7번 문제예요. 7번 문제는 여러 가지로 풀어봤는데 이거는 사실 뒤에 배우는 내용을 좀 앞에 가져와서 문제를 푸는 게 좀 쉽게 풀려요. 그래서 그게 미리 좀 하고 갈게요. 무슨 내용이냐면 1과 에너지 관계라는 식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하면 이제 그 물체 어떤 일을 하면 이제 그 물체는 이제 에너지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과학에서 말하는 일은 힘을 가해서 어떤 거리만큼 움직여주면 얘는 그만큼 에너지를 얻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가 크게 두 종류예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운동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F가 R자임이면 이게 R자임이 한 일은 어디로 다가냐면 R자임이 한 일은
여기서 말하는 알짜임은 중력에 의한 것까지 다 포함한 알짜임이기 때문에 이때 이 알짜임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가고요. 그러면 알짜임이 아닌 힘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10kg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로 20만큼 힘을 준다. 그러니까 여기 슝 올라갈 텐데 그 중에 일부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저장이 되고요. 그 중에 일부는 운동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근데 이 같은 경우 20N이라고 만들겠네요. 200N이라고 할게요. 얘가 이쪽으로 100N의 중력이 작용하죠. 그러면 이 알짜임은 총 얼마냐면 알짜임은 위로 100N이겠죠. 결국 얘가 만약에 1m 올렸으면 100N 곱하기 1m에서 100줄만큼 알짜임이 한 에너지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의 무게 100N이 7줄을 1m 올라갔으니까 이 100줄만큼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해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주면 그래서 그 힘을 가해주면 그 힘이 1m 동안 한 이 일에 의해서 이제 운동 에너지도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도 증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알짜임만 생각을 하면 알짜임의 한 일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걸 증명하는 거는 사실 이제 고3 정도 됐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힘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힘은 F는 ma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거리로 움직일 때마다 힘이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한 일 에너지 아니 한 일 워크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거죠. 힘 곱하기 약간의 거리 이거를 지금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면 이제 이거는 이렇게 바꿀게요. F는 ma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이거는 이렇게 바꿔볼게요. m 가속도는 시간당 속도 변화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랑 순서 바꿀게요. 그러면 m dt분의 ds dv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이제 m은 상수니까 바꾸고 빠진다고 해볼게요. 그럼 dt분의 ds가 뭐냐면 시간당 이동거리니까 v dv 이렇게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 m 2분의 1 v제곱 빼기 vi의 제곱 이렇게 바뀌죠. 왜냐면 v 이니셜부터 피니시 라인까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결국 얘가 뭘 나타내는지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이거예요. 여기 뭘 나타내?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죠. 결국 일을 하면 알짜임이 일을 하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걸 이용해서 이런 관계가 이제 일과 에너지 관계인데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그거 훨씬 더 쉬워서 방법 쓸게요. 일단 문제에서 여기 F라고 V의 속도로 하고요. 여기서 속도가 5V가 된대요. 지금 이때의 속도는 몰라요. 근데 이 거리는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했어요. 충격량의 크기를 비교해라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충격량의 크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힘 곱하기 시간. 근데 만약에 시간을 구하는 게 애매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운동량, 변화량. 그래서 이걸 구하거나 이걸 구하면 돼요. 둘 중에 하나를 구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왜 지금 일과 에너지를 갖고 왔냐면 ASP까지 간 거, 그 BSC까지 간 거, 이 시간을 구하는 게 조금 복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쉽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델타 P로 할 거고 델타 P는 사실 뭐만 하면 되냐면 M 그리고 델타 V니까 속도의 변화만 따져주면 돼요. 속도의 변화면 다시 말하면 B에서의 속도 VP만 이게 어떤 값인지 요것만 구할 줄 알면 ASP까지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따져서 I1 구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또 속도의 변화, 운동량 변화량에서 I2 이렇게 구해버리면 결국 이거를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일단 이렇게 처음에는 OM이라는 질량이 달려있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실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장력이 A를 당겨줄 겁니다. 이 AB 사이 거리를 L이라고 놓을게요. 여기를 L 이렇게 놓을 거고요. 여기도 L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보죠.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이제 BC라고 할게요. 그러면 BC 입장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총 OMG만큼 중력이 아래로 작용할 거고요. 반대로 위로는 장력 T가 작용해서 결국 F는 MA 이런 식이 되겠죠. 근데 A는 이때 작용하는 알짜임 그게 T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곧 4MA 이렇게 될 거니까 결국 A는 이거 계산해주면 더해서 9MA가 5MG니까 A가 9분의 5MG구나. 그러면 또 T도 구할 수 있겠지. T가 얼마냐면 9분의 20mg구나. 이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요런 거예요. 처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9분의 20mg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L만큼 이만큼의 R자임을 가지고. 근데 두 번째 P에서 C까지 갈 때는 Q가 끊겼대요. Q가 끊겼으니까 EM만 이렇게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 경우에 B 같은 경우에는 EMG 빼기 T가 T1, 1이라고 할게요. 이건 2는 이제 EMA2, 1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가속도가 달라졌을 거니까. 이제 T2는 경우에는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적용한 힘이 4MA2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A2가 6M이니까 3분의 1G 나오나요? 그럼 T2는 얼마예요? 3분의 4mg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장력이 3분의 4mg로 1만큼 움직였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속도가 얼마예요? 5V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걸 생각해 보면 1과 에너지 관계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이거예요. 9분의 20mg L만큼 에너지를 받았고 일을 했고, 그죠? 힘 곱하기 거리예요. 더하기 3분의 4mg의 L만큼 또 일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변했죠. V였다가 5V만큼. 다시 말하면 2분의 1 4m 5V의 제곱 빼기 V의 제곱만큼 이렇게 운동 에너지가 변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관계를 하나 알아낼 수 있냐면 이걸 더해주면 이거 9분의 30인가요? 그러면 9분의 32 mgl이 이거 계산해주면 2고 25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4 맞나요? 25에서 21 25 빼기 24 근데 여기 2가 더 있네. 그럼 25 24 48인가요? 48 mv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계산해 줍시다. 결국 없어지고 4 8에 32 12 이렇게 되고 또 약분이 되나? 4 28 4 32 이렇게 되네요. 결국 GL이 얼마냐면 2분의 27 V 제곱이다. 이제 이런 관계식이 하나 나오네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 우리는 이거 알고 싶거든요. 여기서의 속도. 다시 말하면 이만큼 일을 했으면 속도가 얼마가 될 거냐죠. 그래서 저것만 이제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요거. 그러면 9분의 20 mg L만큼만 일을 하면은 이제 V였던 속력이 얼마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2분의 1에 4m의 VB의 제곱 빼기 V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할 건데 M 일단 없애고요. GL이 요거라고 했으니까 저걸 집어넣을게요. 그럼 9분의 20에 GL이 2분의 27 V의 제곱이 2분의 1에 4에
VB의 제곱 빼기 V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근데 약분할 수 있는 거 다 해볼게요. 2 약분하고 4 이렇게 약분하고 나머지 남은 게 뭐 있나요? 3 이렇게 되죠. 결국 15V 제곱이 VB의 제곱 빼기 V 제곱. 그럼 VB 제곱이 16V 제곱이니까 VB가 4V구나. 결국 이때 속도가 4V구나 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그러면 결국 A가 이렇게 할게요. 이제 A에서 B, C 있는데 이때 V고요. 이때 4V고요. 이때 5V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충격량 비교를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충격량 변화량 얼마냐? 충격량과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결국 질량 4m의 운동량 변화량, 속도 변화량이 3V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의 이제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은 4m의 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몇 배 차이예요? 3배 차이다는 거죠. I2가 더 작으니까 1분의 3의 3. 그래서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질량이 각각 M, 10m인 애가 이렇게 있고요. M, 10m이 있고 더미가 있다고 했어요. 더미가 어떤 말이냐면 그 운전 그 충돌 실험할 때 쓰이는 인형 이름이 더미라고 하더라고요. 더미 알파랑 베타가 이렇게 있어요. 질량은 각각 M으로 같고요. 충돌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알파가 베타의 10배다 라고 했어요. 충돌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예단 설명 옳은 거 골라라. 알파가 받는 충격의 크기는 베타가 받는 충격의 크기보다 크다 라고 했어요. 문제를 읽어보면 10V이고 얘는 V예요. 근데 정지했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 입장에서는 10V가 0이 됐고요. 베타 입장에서는 V가 0이 됐어요. 그러면은 충격량의 크기를 보면 언뜻이 아니죠. 충격량을 보면 충격량은 곧 이제 델타 P인데 운동량 변화량이 알파가 왜냐하면 질량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얘의 변화량은 M 10V이고 얘는 MV니까 10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10배 더 크다. 기억 맞는 말 될 거고요. 평균 힘의 크기예요. 평균 힘의 크기는 우리 보통 충격량이 델타 P지만 이건 힘 곱하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충격량은 알파가 10배 더 크거든요. 근데 시간이 10배 더 걸렸으니까 지금 결국 이렇게 계산을 또 해야 되나? 10mV가 F 알파 곱하기 델타 T 알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알파에 관한 거예요. 알파의 충격량. 그럼 베타 같은 경우에는 MV가 F 베타의 델타 T 베타인데 요게 지금 10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10배 차이 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건 F 알파가 F 베타랑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좌변이 10배 차이 나고 우변에 지금 T 알파랑 T 베타가 10배 차이 나니까 힘은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A가 필요했던 충격량의 크기는 B가 요구하는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근데 A랑 B는 지금 M이고 10M이에요. M이고 10M이고 근데 속도가 10V죠.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은 10mV고요. B도 처음 운동량이 10mV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결국 얼마가 돼요? 정지하죠. 얘도 정지하고. 그러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같은 거죠. 누가 크다가 아니고.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 하나 되겠습니다. 자, 국어 문제 보겠습니다. 이게 왜? 국어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이 상태에서 용철이 이제 압축된 게 풀리면서 둘 날아갑니다. 근데 이때 지금 총 운동량이 얼마냐면 0이죠. 정지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도 운동량은 0 돼야 돼요. 그러니까 M. 그러면 지금 이렇게 따지면 방향까지 생각해주면 마이너스 MV일 거고요. 얘는 2M이니까 속도가 2분의 1V여야 이쪽이 MV가 돼서
결국 총합이 0 되겠죠. 그래서 B의 속도는 0.5V다. 기억 맞는 말 될 것 같고요. 가속도의 크기 물어봤네요. 근데 F는 ma. 근데 용철이 양쪽을 밀 때 탄성력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F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탄성력과 이쪽으로 가는 탄성력이 같겠죠. 그래서 F는 같고요. 근데 그럼 질량에 따라서 가속도가 차이가 날 건데 질량이 A가 절반 더 가벼우니까 가속도는 2배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니은도 맞는 말. 용철로 봤던 충격량의 크기는 곧 운동량의 변화량이고요. 얘 운동량의 변화량, 얘 운동량의 변화량 같죠. 왜냐하면 얘 운동량 변화량이 0이었다가 마이너스 mv가 됐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0이었다가 mv가 됐으니까 이 변화량의 크기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가 아니고 같다. 맞는 거는 기억과 니은. 이렇게 생각해줘도 되고요. 운동량 변화량 말해줘도 되고 충격량의 크기는 힘 곱하기 시간인데 탄성력의 크기, 그 탄성력이 A, B에 접촉되어 있는 시간 같으니까 결국 같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습니다. 답은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10번 문제예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거기 때는 질량을 안 줬고 여기서는 지금 힘이 같고 질량도 나왔어요. 그럼 사실 뭘 할 수 있냐면 가속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같은 시간이 되었을 때잖아요. 근데 지금 가속도가 2배 차이 나요. 왜냐면 지금 가벼우니까 2배 더 가벼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이라면 t 어떤 특정한 t라는 시간 점선 이 구간이라고 할까요? 그때 이 t 제로라고 할게요. 이 시간 동안에 a가 슉 증가해 속도가 v가 됐어요.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가 절반이죠. 같은 시간이면 속도가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2분의 1 v 이렇게밖에 못 될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Q에서 B의 속력은 0.5V다. 뭐 이건 매우 합당한 표현이고요. Q에서 A의 운동량 물어봤어요. A의 운동량 물어봤는데 지금 사실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거리랑 이 거리가 같다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사실 어디서 유추할 수 있냐면 이 파란색이 지금 B가 간 거고 빨간색이 A가 간 거리인데 지금 넓이가 딱 2배 차이 나요. 맞죠? 밑넓이 같고 높이가 2배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는 여기 거리가 같구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A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지금 이거 L 이게 L이라고 해서 이 넓이 전체 넓이가 2L이라고 한다면 Q 다시 말하면 L만큼 갔을 때 위치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 전체 넓이가 분홍색 전체 넓이가 2L이라면 넓이가 L인 지점은 여기겠죠. 여기가 이제 L이라고 한다면 이제 넓이가 2분의 1 나려면 길이는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 그때 풀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루트 2분의 1 t 제로. 그럼 이때 여기도 얼마가 될 거냐면 루트 2 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Q에서 A의 운동량의 크기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루트 2가 아니고 죄송해요. 루트 2분의 1V가 되는 거지. T0일 때 V니까 루트 2분의 1이면 여기도 루트 1분의 1V가 되겠네요. 그 운동량의 크기는 M 곱하기 루트 2분의 1V일 거라서 니은도 맞는 말 될 것 같습니다. 디귿 R에서 A의 운동량과 Q에서 B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다. 물론 직접 계산해보면 같아요. 왜냐면 얘는 2m이고 2분의 1v이고 얘는 m이고 v니까 운동량의 크기 같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이건 사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제일 처음에 정지한 상황이니까 결국 A의 운동량이란 게 R에서 결국 운동량 변화량을 말해요. 그러니까 P부터 R까지 A의 운동량이라는 게 왜냐하면 첫 운동량이 빵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죠. 이것도 Q에서 B 운동량이라는 게 곧 운동량 변화량을 말해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냐면 P에서 Q까지.
근데 운동량 변화량은 곧 뭐랑 같냐면 충격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둘 다 똑같이 F의 시간을 줬고요. 지금 시간도 똑같죠. 시간 T. 그러니까 결국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X는 여기 정지해 있는데 F의 힘을 작용했더니 속도가 여기서 V가 됐대요. 계속 꾸준하게 F를 준 것 같아요. 0에서 XD까지 D까지 여기까지 물체에 관한 충격량의 크기 물어봤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보죠. 일단 정지에 있었고요. 항상 우리는 뭐 그릴 거냐면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릴 거예요. 처음에 정지에 있다가 슝 해서 어느 시간이 돼서 속도가 V가 됐어요. 이때 걸린 시간을 뭐 T0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 간 이 넓이가 얼마예요? V가 됐을 때 4D 움직였죠. 이게 지금 4D예요. 근데 D까지 움직인 거리 물어봤죠. D면 넓이가 4분의 1배예요. 그럼 정확히 이만큼이죠. 이렇게 자르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정확히 절반이에요. 2분의 1 T0. 여기도 2분의 1 V겠죠. 그리고 이때의 속도가 얼마냐면 가고 있는 속도가 2분의 1 V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곧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0 위치에서의 운동량은 정지했으니까 0이고요. 운동량이. 그리고 D 위치에서의 운동량은 M 2분의 1 V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예요? 2분의 1 V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0번 마지막 문제예요. 앞부분과 뒷부분 잘 구겨지도록 지그재그 모양한다. 왜냐하면 안 구겨지면 충돌 시간이 확 줄어드는데 구겨지는 동안 시간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충격력이 줄어든 거죠.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량은 결국 운동량 변화량에서 부딪히는 처음 속도가 같으면 결국 V가 0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 충격량은 그대로예요. 충격량이 바뀌진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스펀지에 부딪혀서 속도가 0이 되든 아니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서 속도가 0이 되든 어차피 처음 속도가 나중에 0이 되는 거면 운동량 변화량은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충격량은 똑같아요. 기억을 충돌하는 동안 평균 힘을 감소시킨다 라고 했어요. 평균 힘, 그러니까 시간을 늘리니까 반대로 그만큼 힘이 줄어든다. 가속도가 줄어들어서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에 해당하는 거는 A다. 니은 같은 경우에는 클럼플 존이 잘 작동하는, 다시 말하면 잘 지그재그가 잘 이루어져서 스펀지처럼 시간이 쭉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B에 해당되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상하고요. 맞는 거 니은 하나 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어요.